내 이름은 조앤 롤링이다. 1965년 7월 31일, 잉글랜드 글로스터셔의 작은 마을 예이트에서 태어났다. 엄마 앤과 아빠 피터는 런던 출신이다. 두 분은 18살의 기차에서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다. 내가 태어날 때 엄마는 20살이었고 아빠는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처음 눈을 떴을 때부터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고 상상하곤 한다. 물론 그건 나중에 내가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나는 늘 상상 속에서 살았다. 4살 때 우리는 윈터번이라는 마을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여동생 다이앤이 태어났다. 다이는 내 첫 번째 독자가 되었다. 5살에 나는 세인트 마이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때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엄마는 동물 이야기책을 읽어주셨고 아빠는 바람 부는 버드나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 목소리들이 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며 살아 움직였다. 6살에 나는 첫 이야기를 썼다. 제목은 토끼였다. 토끼가 홍역에 걸린다는 단순한 이야기였는데 엄마가 칭찬해 주시자 나는 당당히 말했다. 출판해요. 엄마는 웃었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그 순간부터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내 안에 뿌리내렸다. 학교에서 나는 늘 혼자였다. 두꺼운 안경을 쓰고 키가 작고 통통한 몸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튀어 보였지만 책과 연필이 있으면 외롭지 않았다. 9살 때 우리는 투트힐이라는 시골 마을로 이사했다. 오래된 교회 옆에 자리 잡은 집은 내가 사랑한 최초의 무대였다. 숲과 강, 오래된 돌담은 나중에 마법 학교를 만들 때 영감이 되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나는 숫자에 약하다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바보 자리에 앉혀졌다. 그 굴욕감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러나 국어 시간은 달랐다. 이야기와 시를 쓰는 건 나를 자유롭게 했다. 15살, 내 인생의 첫 큰 그림자가 드리웠다. 엄마가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은 것이다. 엄마는 늘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점점 몸이 약해지는 걸 보며 나는 무력감을 느꼈다. 아빠와 나는 엄마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병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괴물 같았다. 그때부터 나는 글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고통을 잊기 위해 상상 속 세계로 도망쳤다. 와이딘 종합학교에서 나는 국어와 프랑스어, 독일어를 공부하며 시험을 준비했다. 성적은 나쁘지 않았다. 좋은 점수를 받고 교내 대표로 뽑히기도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친구 숀이다. 그는 낡은 청록색 자동차를 몰고 다녔는데 그 차는 나중에 하늘을 나는 차로 재탄생했다. 숀은 내가 작가가 될 거라고 믿어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의 믿음은 내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최고 대학에 지원했지만 떨어졌다. 부모님은 실망했지만 나는 엑서터 대학에서 프랑스어와 고전을 공부하기로 했다. 사실 부모님은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길 바랐지만 나는 여전히 작가의 꿈을 버릴 수 없었다. 대학에서 나는 도서관 책을 너무 많이 빌려 벌금을 내기도 했다. 옛 언어를 배우며 나중에 마법 주문을 만들 때 큰 도움이 되었다. 졸업 후 나는 런던으로 갔다. 국제 엠네스티에서 비서와 연구원으로 일하며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지를 번역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내 가슴을 찔렀지만 나는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몰래 쓰곤 했다. 조직적인 일은 내게 맞지 않았다. 나는 늘 자유를 갈망했다. 1990년 내 인생을 바꾼 순간이 왔다.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였다. 갑자기 머릿속에 소년이 떠올랐다. 이마에 번개 모양 흉터가 있고 자신이 마법사라는 걸 모르는 아이. 그의 이름은 해리포터였다. 그날 저녁 나는 마법사의 돌 첫 장을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해 크리스마스 직후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 45이라는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의 죽음은 나를 무너뜨렸다. 가슴 위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얹힌 것 같았다. 아빠와 다이, 그리고 나는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 그 상실감은 해리포터 이야기 곳곳에 스며들었다. 부모를 잃은 해리의 외로움은 내 것이기도 했다. 도망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포르투갈로 떠났다. 포르토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새 출발을 꿈꿨다. 그곳에서 나는 호르헤라는 텔레비전 기자를 만났다. 우리는 결혼했고 1993년에 딸 제시카가 태어났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13개월 만에 이혼했고 나는 갓난아기 제시카와 함께 에든버러로 돌아왔다. 다이 근처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에든버러에서의 삶은 힘들었다. 나는 정부 보조금으로 살았다. 집세를 내고 나면 남는 건 거의 없었다. 제시카가 잠든 사이 나는 카페에서 글을 썼다. 니콜슨 카페와 엘리펀트 하우스는 내 피난처였다. 따뜻한 차 한 잔과 종이 몇 장이면 충분했다. 나는 절망 속에서도 해리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의 이야기가 나를 살렸다. 원고를 완성한 뒤 나는 문학 에이전트들에게 보냈다. 첫 번째 에이전트는 원고를 반송했고 나는 실망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로 보낸 크리스토퍼는 답장을 보내왔다. 나머지를 보내주세요. 그 두 문장은 내 생애 최고의 편지였다. 1년 뒤 1996년 8월 블룸즈버리에서 출판 제안을 받았다. 전화를 끊고 나는 소리를 지르며 뛰어올랐다. 제시카는 놀라서 울었지만 나는 행복했다. 출판사는 내 이름에 중성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약자를 쓰라고 했다. 그래서 할머니 캐슬린의 이니셜을 더했다. 1997년 6월 마법사의 돌이 세상에 나왔다. 초판은 1000부분이었고 그중 절반은 도서관으로 갔다. 하지만 입소문이 퍼지며 책은 날개 돋친 듯 팔렸다. 미국에서는 제목이 바뀌었고 출판사가 큰돈을 주고 판권을 샀다. 그때부터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해리포터는 단순한 책이 아니었다.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를 사로잡았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6권을 더 썼다. 각 책은 해리의 나이 1살을 따라갔다. 2001년 영화사가 판권을 샀고 나는 영국 배우와 영국 촬영을 고집했다. 영화도 책만큼 사랑받았다. 나는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내 이야기가 세상에 닿았다는 사실이었다. 2001년 나는 밀이라는 의사와 결혼했다. 그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2003년에 아들 데이비드가, 2005년에 딸 맥켄지가 태어났다. 가족은 내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하지만 성공은 부담을 동반했다. 기자들이 집 앞을 떠나지 않았고 나는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해리포터 시리즈가 끝난 뒤 나는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2012년 성인 소설 캐주얼 베이컨시를 냈다. 반응은 엇갈렸지만 나는 자유를 느꼈다. 같은 시기 필명으로 코모란 스트라이크 시리즈를 시작했다. 쿠쿠스 콜링은 비밀리에 출간되었지만 정체가 밝혀지며 또다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2025년 2월 22일 오늘 나는 59살이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자선 활동에 힘썼다. 엄마를 기리며 설립한 신경재생 클리닉과 고아들을 돕는 루모스는 내 삶의 큰 부분이다. 2021년에는 어린이 소설 크리스마스 피그를 썼고 여전히 글쓰기는 내 가장 큰 기쁨이다. 해리포터는 내게 전부였다. 그는 나를 구했고 나를 통해 세상을 움직였다. 하지만 나는 그 이상이 되고 싶다.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새로운 꿈을 꾸며 나는 계속 나아간다. 어쩌면 언젠가 또 다른 마법의 세계가 내 머릿속에서 태어날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고 상상한다. 그게 바로 나, 조앤 롤링이다.